Your beautiful smile, your beautiful life are waiting for you to shine bright. It's never too early or late to start to rise up and sh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8월 17일자로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그 커미션 변화에 따라서 각 주의 MLS 시스템에 더 이상 커미션 표기를 할 수 없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바이어가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셀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등등등 참 많은 부분들이 진짜 컨퓨즈가 되고 헷갈리고 그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이어와 셀러 입장으로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추가 영상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으셔서 정리가 좀 되는 시간을 만들려고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에이전트 분들 위해서 변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 우리가 쓰는 그 FMLS에도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식으로 FML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의하면 FMLS는 사적인 프라이빗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되는 NAR 세틀먼트에는 아예 해당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활동 지역인 이쪽 그 노스 이스트 쪽은 대부분 FMLS를 쓰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한인 에이전트 분들은 여태까지 활동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남쪽 메이컨이라든지 페이필이라든지 뉴넌 이렇게 주로 MLS 시스템을 쓰는 데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FMLS에는 커미션을 여전히 표기를 하긴 하지만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커미션 대신 컴펜세이션이라고 쓰긴 하지만 FMLS는 이제 표현을 컨세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손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얼마 받는지 컨세션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FMLS는 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크게 변화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세션이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FMLS가 추후에 또다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MLS에 올리고 안 올리고는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중요한 것이지 뭐 바이어분들한테는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바이어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들 커미션을 이제 바이어가 주려면 이자도 아직도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커미션까지 줘야 되면 정말 부담이 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는 에이전트들하고 집을 보실 때 바이어 브로커 사인을 꼭 하셔야만 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엄격하게 실행을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 바이어분들이 바이어 에이전트와 집을 보실 때 꼭 사인을 하고 집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하실 때 서치 크리테리아에 셀러가 바이어 브로커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주는 집은 나는 안 봐도 된다. 그런 집들은 빼고 셀러가 내 일하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주는 집들만 보여달라. 그렇게 선택을 해서 랭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커미션을 안 주는 집도 보여달라고 하실 경우에는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줄 생각을 하고 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이어분들이 어떤 에이전트랑 익스클루시브 계약을 하기도 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커미션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왠지 어떤 에이전트 끝까지 같이 일하기도 힘들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거나 그런데 그 바이어 브로커리지 계약을 깨기에는 또 한국 사람 정서에 미안하고 이런 경우에 그 바이어 브로커 계약서를 어멘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그 에이전트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집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커미션을 지불하겠다고 하고 그 브로커가 브로커 계약서에 쓰실 수가 있어요. 보여준 집에 대해서만 일정 금액을 주겠다 하고 그래서 다른 브로커를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점 관계가 아닌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든 독점 관계인 익스클루시브를 하시던 사인을 분명히 하고 집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인하시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멘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어분들이 아시면 또 이제 좋을 게 뭐냐면 오퍼를 쓰실 때 오퍼 조건으로 처음부터 스페셜 스티플레이션에
SS62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에이전트들이 알아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buyer request seller pay buyer's brokers compensation 이런 랭귀지를 써서 오퍼 쓰실 때 정식으로 오퍼의 조건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네고시에이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셀러가 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오퍼에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셀러분들, 여기서 셀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중요한 사항이 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주는 집, 그러니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집들은 아예 빼고 보여달라고 하는 그게 바이어한테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커미션을 지불 안 하겠다고 하는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은 시간이 가도 안 보여주는 에이전트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최근에 96년도에 업데이트된 우리 브레타라고 하는 그 에이전트와 손님과의 관계를 정의해 놓은 브레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브레타라는 법에 의하면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도 profitable practice, 그러니까 프로핏이 남아야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 브레타라는 그 법이 손님의 공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브레타에 의하면 우리 브로커도 프로핏이 남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브로커의 그 금전적 이익 추구 때문에 손님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이해 상충이 될 경우에는 손님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지만 바이어가 내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주는 집은 안 보여줘도 된다라는 걸 바이어 브로커 계약서를 쓸 때부터 거기다가 랭귀지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셀러분들이 커미션을 제공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리스팅 받는 모든 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불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이렇게 그 복잡하게 NAR 세틀먼트라는 이름으로 온 미국 전체가 막 들썩들썩 거리고 시끄럽게 됐기는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섭리와 인간의 본능적인 거에도 어게인스트 되는 그런 상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제가 에이전트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학군에 있는 그런 집인데 가격도 46만 불 정도로 되게 집도 괜찮고 가격도 좋은 그런 집인데도 2달 동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제로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셀러분이 커미션을 하나도 안 주는 집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아이고 요새 이거 너무 마켓이 슬로우한가 보다. 우리 동네는 원래 잘 나가는 동네였는데 어떻게 2달이 되도록 이 집이 안 나가네? 이거 진짜 경기가 얼어붙은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이 집값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낮춰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 집보다 더 낮은 가격에 그 집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몇몇의 셀러가 에이전트 커미션을 안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마켓에 오래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48만에 팔 수 있는 집을 45만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셀러분들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어분들을 위해서는 보면은 이렇다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셀러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만약에 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안 주니까 우리 집을 안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여전히 똑같이 그 3%를 지불한다. 그래서 모든 셀러분들이 다 3%를 옛날처럼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집의 컨디션과 더 좋은 집이 먼저 팔리는 그 집 자체만을 보는 그런 자율 경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커미션이 부동산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제가 갑자기 뭐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18세기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내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 결과가 전체적인 시장 경제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요새 그 식당 비즈니스들도 많이 슬로우하다고 하고 이자도 아직 여전히 높아서 그 바이어분들도 9월까지 이후에 그 이자가 좀 떨어진 다음에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렌트 시장이 확실히 그 렌트 나가는 속도가 요새 많이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도 그 렌트용 부동산 구매하시는 것도 요새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필드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커미션 문제까지도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좀 심란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도 겪었고, 서프라임도 겪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겪었고, 무엇보다도 이 힘든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해결 방안을 찾고, 힘들어도 길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이었고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설정하셔서 저랑 계속 그 소통하시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